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세상을 이해하자. 과자 사이언스의 과자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동기인데요. 전동기 관련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전동기 관련 원리를 설명하는 영상을 찾다가 선생님 마음에 쏙 드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총 5단계로 수업을 진행할 것인데요. 스텝 1은 전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두 번째, 스텝 2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오른손을 이용한 전자기력의 방향을 알아보는 것을 점검할 것입니다. 세 번째, 스텝 3가 오늘의 메인 내용으로 전동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고 오늘의 메인 내용입니다. 스텝 4, 생각해 볼 문제를 같이 이야기해 볼 예정이고요. 확장. 마지막으로 스텝 5, 정리 단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만약 정리가 잘 안 된다면 영상을 무한해서 반복하여 시청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텝 1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기 관련 스텝 1, 전동기는 무엇이냐면 전기를 이용하여 또는 전류를 흘려보낼 움직이는 기구 또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림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이 바로 전동기인데요. 우리가 일명 모터라고 많이 합니다. 모터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휴대용 선풍기에 사용되죠. 그 안쪽에 모터를 뜯어보게 되면 코일 그리고 자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조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코일, 그 다음에 자석, 그 다음에 정류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 정류자가 무엇인가요? 정류자는 무엇이냐면 전류를 흘려보내는 것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여 결국에는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을 할 수 있도록, 회전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동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전기 자동차의 모터,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의 모터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텝 2 단계입니다. 스텝 2는 오른손을 이용한 전자기력에 관하여 알아볼 것인데요. 만약 코일만 존재한다, 자석이 존재하지 않고 코일만 존재한다고 한다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는 흐르지만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힘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일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자석이 존재한다면 코일에 의해 전류가 흐를 수 있고 자석에 의해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상호작용하여 결국에는 전자기력이라는 힘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른손을 이용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엄지손가락의 방향은 전류, 4개의 손가락의 방향은 자기장, 그 다음에 손바닥의 방향이 힘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전류, 그 다음에 자기장이 이쪽 방향이다. 그렇다면 힘의 방향은 이렇게 작용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른손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은 전류와 자기장이 직각을 이룰 때, 수직일 때 힘이 최대가 된다는 점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텝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3는 전동기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계인데요. 전동기의 회전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총 3단계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 자석을 선생님이 그림을 좀 그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지금 그림이 다 그려졌습니다. 일단 양옆에 자석 N극 왼쪽에 두고요. 오른쪽에 S극을 둡니다. 이렇게 파리채 모양으로 된 것이 코일입니다. 코일의 각 부분은 기호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기호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회로에 연결이 되어서 전지에 연결이 되었고요. 여기 진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정류자입니다. 지금은 정류자가 완벽히 원이 아니죠. 중간에 이렇게 뚫린 부분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은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점검해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전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극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쪽이 플러스여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흐르는 방향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CD 구간의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B 구간의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는 방향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럴 때 이 두 가지를 이용하여 AB 구간, 그 다음 CD 구간의 힘의 방향을 알아볼 것인데요. 자, AB 구간은 전류가 아래쪽 방향으로 흐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이럴 때 손으로 만약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힘의 방향이 위쪽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힘의 방향을 위쪽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AB 구간의 힘의 방향은 위쪽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CD 구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D 구간은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이 왼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럴 때 마찬가지로 손의 모양을 표현하자면 전류, 자기장 이렇게 표현이 될 것입니다. 힘의 방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힘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CD 구간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이때 AB 구간은 위로, CD 구간은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코일이. 회전을 하게 되면 회전 후의 모습을 본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AB가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CD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즉 이렇게 있던 코일이 이렇게 세워진 것처럼 되는 것이죠. 1단계 마무리하겠습니다. 2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부장님이 여기 출연하였습니다. 아니 애들이 이거 밑에서 타고 와가지고 이 작동 여기다 놓으면 안 되는데 딱 하면 돼. 이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잘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기 회로와 연결된 모습입니다. 이때는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정류자가 방향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돼요. 이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정류자가 아까 완벽히 원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전류가 흐를 수 없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장과 전류가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서 힘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럼 선생님 모터가 중간에 가다 회전하나요? 회전하지 않고 멈추나요?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중학교 1학년 때 관성이라는 것을 배웠었죠.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막 뛰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탁 걸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정지하나요? 좀 앞으로 더 나아가서 정지하게 되나요? 네,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죠. 그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일이 지금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때는 힘이 작용하지 않지만 관성에 의해서 계속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코일의 모습이 나중에는
이렇게 다시 눕혀진 모습이 됩니다. 3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석을 또 빠르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와 같이 전류의 방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AB 구간의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CD 구간의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이럴 때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럼 CD 구간 먼저 힘의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흐릅니다. 그 다음 손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의 방향이 위쪽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CD 구간은 힘이 위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AB 구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B 구간은 전류의 방향이 위쪽으로,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으로, 그 다음에 손을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AB 구간 역시 힘이 아래쪽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CD는 위쪽, AB는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역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거쳐 시계 방향으로 계속 회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가 계속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것을 오른손을 이용한 전자기력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스텝 5, 스텝 4로 가겠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선생님이 AB 구간, CD 구간은 힘을 표시했지만 BC 구간, CB 구간, 그 다음에 DA 구간은 힘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기 있는 이 코일에서 이 구간과 이 구간에 힘을 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배운 것은 시계 방향으로 지금 회전하였는데요. 만약 모터의 방향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마지막, 이것을 모두 다 생각한 사람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영상에서 완벽하게 설명이 잘 이해가 되었다면 비주얼 싱킹 종이에다가 스스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조금 애매하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상을 반복하여 시청하여 주십시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과자 사이언스의 과자쌤이었습니다. 안녕.